실제로 이제 개유정란 때 김종서, 황보인, 그리고 안평대군이나 금성대군, 사육신과 생유신은 단종의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명회라는 인물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개유정란을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성공시켰던 인물이 한명회인데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한명회가 칠삭동이라서 몸집이 작고 영민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영화에서 나왔던 한명회는 굉장히 등치가 크잖아요. 한명회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부모님이 다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었고, 대신 작은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도 아닌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칫밥을 좀 먹었겠죠. 근데 한명회 집안에서 이 한명회가 굉장히 영특했기 때문에 얘는 뭐라도 될 아이다 라고 해서 신경을 써서 키우긴 했는데, 과거에 줄줄이 낙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명회가 30살이 넘었는데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국 팔도를 유람을 합니다, 한명회가. 그때 운명의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명회가 전국 팔도 유람하다가 만난 사람이 권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선 개국 공신 중에 하나였던 권근의 이제 손자가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전국 팔도를 유람하게 되었냐면, 아버지가 이제 자기 어머니보다 첩을 더 사랑하고, 이런 집안의 이제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서 전국을 유람하다가 둘이 만났어요, 한명회랑 권람이. 근데 권람은 조금 있다가 이제 장원급제를 해서 실제로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명회는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결국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하지 못하고 음서제, 집안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음서제를 통해서 이제 관직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얻었던 그 벼슬이 궁직이에요. 궁직이. 궁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계급이었겠습니까? 이 한명회를 수양대군하고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로 권람이에요. 그런데 한명회 입장에서는 수양대군이 얼마나 만나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수양대군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궁지기 하는, 내가 그래도 왕족인데 궁지기 하는 사람을 내가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 만남을 계속 미뤘던 거예요. 한 9개월 정도? 계속 미뤘는데, 그동안 한명회는 뭘 했냐면, 왕자들을 본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뭔가 권력이 중심에 서고 싶은데 어떤 왕자 편에 서야 될까? 근데 그때 봤을 때 점 찍은 사람이 수양대군이었고, 그래서 아주 그냥 포트폴리오를 막 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짜서 수양대군을 만났을 때 탁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정말 깜짝 놀랐고, 사실은 역모를 꾀한다고 하잖아요. 말만 해도 사실은 역모로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손을 잡자고 얘기를 했고, 한명회는 그래서 수양대군의 책사, 제갈량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숙주 같은 경우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개유정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조는 결국 말년이 굉장히 불행했는데, 항상 불안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어찌됐든 왕위를 찬탈해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와중에 꿈을 꿨는데, 단종의 어머니 현도강우가 꿈에 나타나서 침을 뱉었는데, 그곳이 다 피부병으로 너무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 말년까지도 결국 계속 고통을 받는 그 피부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병으로 살다가 돌아가셨고, 현도강우가 내 이놈, 내가 너를 가만둘 것 같으냐 막 이러면서 세조 꿈에 나타나는데, 실제로 세조의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손을 맺지 못하고 죽거나 후손을 낳았더라도 죽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조의 자식들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다 갑니다. 세조의 시대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세조가 요즘에 그 영화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무슨 좀 나쁜 사람 이렇게 만나면은 가서 댓글 테러 하듯이 네. 세조 무덤에 가가지고 네. 막 그렇게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이 일로 이제 완전히 나쁜 사람, 악인 막 이렇게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또 혹시 좋은 일 한 것이 있는지,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맞는지. 세조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성군이라고 말하는 세종대왕의 자식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집현전 학사들하고도 어울렸기 때문에 우리 한글 창제에도 분명히 기여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세조도 강력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조선 초기의 근간을 다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세조로 인해서 저는 요즘에 그 역사라는 것이 한 끗 차이로 우리나라의 그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만약에 그대로 단종이 왕이 되었다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나중에 임진왜란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조를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처참하게 사람들을 네. 많이 죽이고 했으니까 본인의 욕심으로. 그렇죠. 그 팔남의 형제, 그 8명의 형제를 이게 보통은 그 내 어머니가 낳지 않은 그런 첩이나 후궁의 자녀들, 자식들하고는 사실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진짜 친 동생들을 이렇게 죽였다는 건 세조가 정말 그렇게 눈물이 많았던, 실제로 단종이 할아버지를 그리면서 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세조도 엉엉 울었다고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약한 사람이 한명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 권력의 맛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를 조금 바꿔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 안평대군이 네. 오히려 수양대군보다 또 잘 나갔다고 또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모가 2번 있었는데 그 2번째가 금성대군, 첫 번째가 안평대군인데 그 사람들이 사실 영모할 리는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모가 2개 있을 때 안평대군이랑 김종서 황보인 그쪽이 먼저 영모를 했다고 주장을 했고 수양대군이 2번째가 금성대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안평대군을 먼저 죽이고 추후에 단종이 그 내려갔을 때, 강원도 영월에 내려갔을 때 또 한 번 보기를 꿈꿨다고 그때 사약을 내리는 것이 금성대군이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화에서는 2번째 그 영모 부분이 그려지는 거고. 네, 실제로 안평대군이 그 시와 서화 뭐 이런 거에 능했다고 합니다. 안평대군이 그 목류도원에서 그리고 싶었던 그 이상향이잖아요. 자기가 평화롭게 사는 그 이상향을 안평대군이 꿈꿨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세조랑 그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1살 차이 나는 형제니까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싸우기도 했지만 엄청 친했던 형제였을 텐데 그런 안평대군을 세조가 과감하게 죽인 이유는 아마도 안평대군이 가장 숙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